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오늘 3월부터는 하복부와 비뇨기 초음파 검사는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만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대장과 항문, 신장, 방광 등에 대한 초음파 검사는 2019년 2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됐으나 건보 재정 안정을 위해서 축소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올겨울 노로바이러스 감염증이 최근 5년 사이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올라서 음식물 관리에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특히 환자의 절반 정도가 6세 이하 영유아여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 어린이 다중시설에서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중국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존재를 공식 발표하기 2주 전에 이미 유전자 분석까지 마쳤다는 미국 정부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또한 중국 연구진이 치사율 100%에 달하는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실험을 했다는 보도까지 나와서 코로나19의 중국 유출설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현대 기아차가 지난해 미국에서 9만 4천여 대 전기차를 팔아 테슬라에 이어서 판매량 2위를 차지했습니다. 현대 기아차의 미국 내 전기차 시장 점유율은 8%까지 올랐는데 현재 언론은 테슬라의 최대 경쟁자로 떠올랐다고 보도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지난주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360명으로 최근 5년 사이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방역당국은 상황의 심각성을 감안해서 설 연휴에 앞서서 비상 방역 체계를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신지원 기자입니다. 노로바이러스는 바이러스성 위장염으로 최대 2, 3일간의 잠복기를 거쳐 발열과 두통, 설사나 구토 증상을 동반합니다.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환자는 지난해 말 200명을 넘긴 뒤 꾸준히 확산해 지난주에만 360명으로 파악됐습니다. 최근 5년 동안 감염자가 가장 많았던 2020년 셋째 주보다도 7명이 더 많습니다. 특히 감염 환자의 절반 정도는 6살 이하 영유아 환자들이어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 돌봄기관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손 씻기 같은 개인 위생도 사실 아이들은 네. 약간 미숙합니다. 그래서 손을 씻었다고 해도 그렇게 깨끗이 씻는 경우가 좀 적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한테서 훨씬 더 많이 걸리고. 이런 가운데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 대회 개막을 코앞에 두고 평창의 한 리조트에서도 경기 심판과 자원봉사자들이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돼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음식을 통해 주로 감염되지만 사람 사이에도 전파되기 때문에 대규모 인원이 모이는 대회 관리에 비상이 걸린 겁니다. 방역당국은 설 연휴 전까지 24시간 비상 열람망을 유지하고 보육시설과 의료기관 등을 중심으로 비상 방역 체계를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또 65세 이상 등 취약계층에 대해 코로나19 예방접종도 적극 독려할 방침입니다. 계속 코로나 때문에 밖에서 식사하고 이런 게 좀 많이 없었잖아요. 그게 좀 풀리면서 올해 나타나는 현상이 아닌가 싶기는 한데 또 검사도 많이 하고 그래서 조금 더 증가된 건 아닐까 싶고요. 노로바이러스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흐르는 물에 비누로 꼼꼼히 손을 씻고 음식은 충분히 익혀 먹어야 합니다. 또 각종 분비물을 통해 전파될 수 있는 만큼 감염 후 48시간 정도는 주변과 거리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뇌혈관 MRI와 상복부 초음파 급여 축소에 이어서 하복부와 비뇨기 초음파 검사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범위도 축소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 3월부터 하복부와 비뇨기 초음파 검사 때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만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고시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습니다. 소장과 대장, 항문 등 하복부와 신장, 방광 등 비뇨기에 대한 초음파 검사는 2019년 2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됐습니다. 여기에 든 건보 비용은 2019년 503억 원에서 재작년 808억 원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복지부는 과다 청구 사례를 줄이고 건강보험 재정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급여 기준을 명확히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올해 하반기부터 비급여 과잉 진료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와 함께 소비자 조회 시스템이 운영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는 7월부터 4세대 실손보험의 비급여 보험료 차등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서 보험료 갱신 전 1년 동안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많은 소비자는 보험료가 할증될 수 있지만 비급여 보험금을 받지 않은 소비자는 할인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할인 할증 단계는 5등급으로 나뉘고 이 등급은 갱신 후 1년 동안만 유지됩니다. 중국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존재를 공식 발표하기 2주 전에 이미 유전자 분석까지 마쳤다는 미국 정부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중국 인민해방군 종합병원 등에서 치사율 100%의 변이 바이러스 실험을 했다는 논문도 공개됐습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2019년 12월 중국 후난성 우한에 있는 수산시장에서 폐렴 의심 환자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중국 당국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원인균이라고 공식 발표한 건 이듬해 1월 11일이었습니다. 初步诊断有新型冠状病毒感染的肺炎病例41例，其中已出院2例，重症7例，死亡1例。 그러나 이보다 2주 앞서 중국이 코로나19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는 미국 정부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2019년 12월 28일 베이징 의학과학원에서 이미 코로나19 염기 서열 분석까지 마쳤다는 내용입니다. 보고서는 유전자 분석 자료가 미국 국립보건원에 등록됐다가 1월 16일 돌연 삭제됐다고 전했습니다. 미국의 코로나19 기원 추적 작업의 연장선인데 그동안 중국은 정치 모략이라고 반발해왔습니다. 中国向联合专家组提供了当时所掌握的所有溯源相关资料，没有隐瞒任何病例、样本及其检测的和分析结果。 중국 연구진이 치사율 100%에 달하는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실험을 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미국 뉴욕포스트가 중국 인민해방군 종합병원 등이 최근 공개한 논문을 바탕으로 쓴 기사입니다. 실험쥐 4마리에 병균을 주입하자 눈이 하얗게 변하며 8일 안에 모두 죽었다는 내용입니다. 역시 중국이 강력히 부정해온 코로나19 연구소 유출설을 떠올리게 만들어 논란이 예상됩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광주에서 9년 만에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해 방역당국이 확산 방지에 들어갔습니다. 광주광역시는 18일 광주 남구에 있는 사양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광주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조류 인플루엔자 발생 농가 반경 500m 이내를 매몰 처분 등 관리지역으로 설정했습니다. 또 조류 인플루엔자 확산 방지를 위해서 역학 조사에 나서고 주요 철새 서식지 예찰 활동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미국의 민간 우주선이 튀르키예 최초의 우주비행사 등 4명을 태우고 국제우주정거장 ISS를 향해 떠났습니다. 미국 우주기업 엑시엄과 스페이스X가 합작한 이번 프로젝트에서 우주인 4명을 태운 스페이스X 우주선 크루 드래건이 펠컨 9 로켓에 실려서 현지 시간 18일 오후 4시 49분 미 플로리다의 케네디 우주센터에서 발사됐습니다. 발사는 성공적으로 이루어져서 크루 드래건 캡슐이 예비 궤도에 진입을 했고 펠컨 9 로켓의 하부는 발사장 근처의 착륙 구역에 무사히 내려앉았습니다. 궤도에 진입한 우주선은 20일 오전 5시 15분 ISS에 도킹할 예정으로 14일간 우주에 머물면서 극미 중력 연구와 기술 시연 임무 등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번 우주비행은 엑시엄과 스페이스X의 세 번째 합작 민간 ISS 여행으로 엑시엄이 전체 사업을 주관하고 스페이스X는 로켓 발사와 우주선을 지원을 맡았습니다. 챗 GPT의 아버지로 불리는 샘 올트먼 오픈 AI 최고 경영자가 인공지능의 한계를 알고 더 준비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개발이냐 또 규제냐를 놓고 논란 중인 가운데 다보스 포럼 토론자들의 견해도 엇갈렸습니다. 김태현 기자입니다. 잠재력을 개발할 것인가, 위험성을 규제할 것인가의 논쟁 속에 오픈 AI를 이끄는 샘 올트먼이 다보스 포럼에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포럼 넷째 날 토론에서 올트먼은 인공지능, AI의 기술적 한계를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 세계가 범용 인공지능에 더 가까이 갈수록 위험과 스트레스, 긴장 수위가 모두 올라갈 것이고
낯선 일이 더 많이 생길 것이라며 더 많이 준비하고 더 깊이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As we the whole world, get closer to very powerful AI, I expect more strange things, and having a higher level of preparation. 현재 AI 기술력은 일부 신비화되어 있다고 진단하고 AI가 어떤 결론을 내렸다면 어떤 추론을 거쳤는지를 설명하라고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인공지능이 제공하는 정보를 맹신하지 말고 그 한계에 대비하라는 취지입니다. 올트먼은 기술적인 것보다 더 어려운 사회적 문제가 제기된다는 점도 인정했습니다. Which is who gets to decide what those values are, and what the defaults are, what the bounds are, how does it work in this country versus that country, what am I allowed to do with it versus not. So that's a big societal question. 유익한 정보로 AI가 결론을 내리면 보상이 이루어지는 새로운 경제 모델을 찾고 있다며 AI 훈련 방식에 많은 변화가 생길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오픈 AI 공동 창업자인 올트먼은 지난해 11월 이사회에서 전격 해고됐다가 닷새 만에 복귀했습니다. AI 논쟁에 대한 시각 차이가 해고 배경이 됐습니다. 이날 토론에서 패널들의 견해도 엇갈렸습니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죽일 수 있다며 규제를 우려하는 시각과 함께 AI 개발에 앞서 핵심 가치를 정립해야 한다는 경고가 공존했습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현대자동차 그룹이 미국 전기차 시장에서 1위 업체 테슬라의 최대 경쟁자로 떠올랐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현지 시간 17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현대차와 기아는 지난해 미국에서 2022년에 비해 62.6% 늘어난 94,340대의 전기차를 팔아서 테슬라에 이어서 2위를 차지했습니다. 현대차 그룹의 전기차 판매량은 테슬라의 65만 4,888대에는 크게 못 미치지만 제너럴 모터스의 7만 5천여 대, 포드의 7만 2천여 대 등 다른 경쟁 업체에는 앞섰습니다. 테슬라는 지난해 미국 전기차 시장의 약 55%를 차지하고 있지만 최근 몇 년 사이에 현대차와 기아의 부상으로 점유율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현대차와 기아의 미 전기차 시장 점유율은 8%까지 올랐습니다. 지난해 외교관 등 엘리트 계층과 20대에서 30대에 해당하는 이른바 MZ세대의 탈북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2017년 이후 최대 규모인 10명 내외의 북한 엘리트 계층이 탈북해 국내로 입국했고 지난해 입국한 탈북민의 절반 이상인 99명이 MZ세대였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또 지난해 국내 입국한 탈북민은 196명으로 2021년과 2022년과 비교하면 3배 정도 증가한 수치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최근 조사에선 북한 체제가 싫어서 탈북했다는 비율이 식량난을 이유로 탈북했다는 비율보다 근소하게 앞서고 있다는 점에 비춰볼 때 북한 내 MZ세대 사이에서 체제에 대한 인식 변화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네, 한 주의 마지막인 매주 금요일 영화 속 과학을 찾아보는 사이언스 레드카펫 시간입니다. 오늘도 양회영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준비한 영화는 뭘까요? 네, 지난 2021년이었죠. 미국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게임스톡 주가 폭등 사건을 다룬 영화 덤머니를 준비했습니다. 네, 이게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라고 하셨는데 영화 줄거리 어떻게 될까요? 네, 우선 이 제목부터 먼저 조금 짚어보고 네. 가자면 덤머니는 월스트리트에서 이 개인 투자자를 비하해서 부르는 말이라고 합니다. 이 영화는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였던 지난 2021년 개인 투자자들이 월스트리트를 뒤흔들었던 게임스톱 주가 폭등 사건을 그리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면 미국의 이 비디오 게임 온라인 전문점인 게임스톱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네. 한때는 뭐 장사가 제일 잘 됐던 곳인데 온라인 게임 시대로 바뀌면서 대규모 적자를 연이어서 기록하면서 이제 회사가 좀 위기에 처했죠. 예. 이렇다 보니 게임스톱은 이 헤지펀드의 먹잇감, 그러니까 공매도의 대상 기업이 됐습니다. 하지만 포효하는 양이라는 아이디를 쓰는 한 주식 유튜버가
게임스톱의 주식이 저평가됐다면서 가치 투자를 독려하는 영상을 올리기 시작했고요. 네. 이로 인해 개인 투자자들이 이 주식에 몰려들었습니다. 이후 게임스톱 주식은 하루에 100% 넘게 치솟는 경우도 있었고 한 해에만 1,600% 이상 급증하는 등 굉장히 큰 수익률을 올렸거든요. 이로 인해서 이 헤지 펀드사들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손실을 공매도 때문에 나는 이 손실을 막지 못해서 파산할 경우까지 생기는 만큼 전무후무한 사건이 있었는데 영화는 이 사건을 거의 그대로 그려냈습니다. 네, 이 사건 뉴스로도 많이 보도가 됐던 그런 사건이라 기억이 나는데요. 네. 그런데 이번 덤머니라는 영화가 이게 주식과 관련된 이야기라서 사실 주식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신 분들은 굉장히 어렵거나 또 지루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네. 어떻게 보셨어요? 네, 이 사실 또 대작 영화들이 요즘 있는 상황에서 덤머니가 사실 주목을 받거나 네. 또 인기를 끌기는 사실 쉽진 않은 상황인데 저도 사실 주식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사전 지식이 없어도 영화를 즐길 수 있는 만큼 이 영화가 굉장히 친절하고 쉽고 재미있게 풀어져 있었습니다. 또 이 뭐 공매도나 뭐 쇼트 퀴즈, 뭐 헤지펀드, 덤머니 이런 주식 관련 용어들이 영화에 굉장히 많이 나오지만 뭐 자막이나 여러 가지 설명들을 통해서 친절하게 네. 알려주고요. 또 실화인 만큼 등장인물들의 이야기를 따라서 흘러가다 보면 약간 헤지펀드를 이겨먹는 장면들에서 일종의 통쾌함까지 느낄 수 있습니다. 저는 또 개인적으로 코로나19 팬데믹 시대를 그렸던 이 상황이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는데 우리가 지금은 벌써 먼 옛날처럼 느껴지는 이 지난 2021년에는 매일 마스크를 쓰고 그리고 사람들하고 떨어진 채 우리가 고립된 삶을 살았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네. 그 시절을 거의 영화에서 그대로 담아내기 때문에 영화 이야기가 조금 더 현실적으로 와닿기도 했습니다. 네, 지금 잠시 이야기하시는 동안 나가는 영상에서도 서버분이 마스크를 쓰고 있던데요. 네. 굉장히 옛날 화면 같은데 얼마 전이라는 게 좀 믿기지가 않는 맞아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영화 속 과학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요. 사실 제가 지금 레드카펫 진행한 게 한 반년 정도 됐는데 이게 경제에 대한 이야기 같아서 여기서 과학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네. 오늘 지금 과학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맞아요. 오늘은 좀 과학보다는 사실 네. 수학에 조금 더 가까운 예. 이야기입니다. 영화에서 나온 이 게임스톱 사태는 사실 일반적인 주식 시장의 움직임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좀 일종의 운동으로 이제 번져지면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조금은 다르지만 지금의 현대의 이 주식 시장에서는 사실 수학을 거의 떼낼 수 네. 없거든요. 이 시작이 1970년대 이 월스트리트가 수학자와 과학자들을 대거 고용하면서 금융공학이 탄생했기 때문입니다. 이 나사가 아폴로 프로젝트를 중단시키고 난 이후에 일자리가 갑자기 많이 사라지게 되면서 1970년대에 미국의 많은 수학자들과 과학자들이 이 길거리로 나앉게 됐는데 이때 이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준 게 월스트리트였습니다. 당시 금융권은 아주 정교한 투자 기법이 필요했고 또 수학자들은 이런 수익성, 위험성들을 계산할 줄 아는 능력을 갖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탄생한 금융공학의 첫 시작이 1973년에 발표된 블랙 숄츠 방정식입니다. 이 공식은 이 공기 중에 피어오른 연기의 움직임 그리고 우리가 뭐 물 위에 떠 있는 꽃가루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굉장히 불규칙한 움직임을 어떤 식으로 예측해서 움직일 건지를 수학적으로 풀어내는 이론을 응용해서 만든 건데요. 파생 상품의 가치를 계산할 수 있게 한 최초의 공식이기도 합니다. 그동안은 이 주먹구구식으로 원래는 이 가격을 굉장히 결정했었는데 블랙숄츠 방정식 덕분에 수학적으로 옵션 가격을 정할 수 있게 됐고요. 이 방정식 덕분에 월스트리트에서 수많은 파생 상품이 쏟아지면서 투자은행들이 천문학적인 수익을 올렸다고 합니다. 네, 저도 사실 주식에 관심이 굉장히 많아서요. 그 투자 방법에 대해 많이 들어봤는데 요즘 서점 가도 도서 베스트셀러에 뭐 수학적 투자 뭐 굉장히 많은 도서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책에 잘 손이 가지 않는 게 이런 건 좀 전문가의 영역이 아닌가 싶어서 그랬거든요. 네. 그 어떨까요? 맞아요. 이 계량적 투자라는 말에 퀀트라는 말이 있습니다. 네. 이 퀀트라는 투자 결정법은 우리가 기존에 원래 이 주식을 투자하는 항목을 정할 때는 뭐 산업이나 기업을 분석해서 가치를 판단하고 네. 투자를 하지만 거기가 그런 방식이 아니라 수학과 통계에 기반해서 투자하는 방식이 퀀트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 종목의 뭐 가격, 거래량, 최근 실적 이런 수학적인 어떤 수치들을 모델에 집어넣고 대입해서 해당 주식이 투자를 할 만한지를 결정하는 건데요. 사람의 감정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수익률 또한 높은 편인데 현재 전 세계 주식
거래 매매의 한 30% 정도가 이 퀀트 방식으로 네.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퀀트 투자는 말씀하신 대로 30년 가까이 진행되긴 했지만 전문가들의 영역이었거든요. 최근엔 그래도 다행인 건 최근에 이 인공지능의 출현으로 데이터 분석이 조금 더 쉬워지면서 일반 투자자들도 이런 퀀트 투자를 할 수 있는 뭐 로보 어드바이저 같은 것들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인공지능 AI가 좀 주식 투자를 할 테니까 대체로 좋은 결과를 좀 낼 것 같은데 어떨까요? 또 그렇지도 않다고 합니다. 손실이 난 알고리즘이 굉장히 많았고 업계에서는 AI 투자가 아직은 인상적인 결과를 내지 않기 때문에 이 전체적으로 모든 결정을 기계에게 맡기는 경우가 없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실제로 퀀트를 활용하는 대표적인 기업인 뭐 르네상스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도 최첨단 AI를 통한 투자가 아니라 수학을 기반으로 고급 통계를 활용해서 투자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좀 아쉬운 것 같은데 네. 그럼 인공지능이 왜 투자에서 늘 좋은 결과만 내지는 못하는 걸까요? 이게 이제 그 데이터에 있는데 챗 GPT와 같은 언어 기반의 AI는 굉장히 많은 양의 데이터를 분석하고 학습해서 결과를 낼 수 있지만 이 투자에 사용되는 데이터는 그거보다는 굉장히 제한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시장 데이터 자체가 투자자들의 뭐 심리 그리고 뭐 금융시장의 상황 이런 네네. 주변 상황을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시장의 움직임을 AI가 정확히 예측하는 데 어려움이 큰데요. 그래도 전문가들은 최근 인공지능 기술이 굉장히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만큼 AI 투자 역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고 전망을 하고 있고요. 게다가 이 챗 GPT를 활용해서 투자를 하면 이미 투자보다 수익이 더 좋다는 연구 결과까지 최근에 나왔습니다. 미 플로리다대 연구팀의 연구인데요. 챗 GPT에게 이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기업들에 관련된 뉴스 한 5만여 개의 제목을 해석하게 한 다음에 해당 주식의 호재와 악재를 판단하게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 판단을 가지고 점수화해서 다음날 주가 동향과 비교를 해봤더니 챗 GPT가 뉴스 자체를 호재로 파악하고 점수를 높게 준 항목이 그렇지 않은 항목보다 주식 수익률이 더 높았다고 합니다. 뭐 챗 GPT가 아직 복잡한 투자 기술까지 해내는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이 크다는 걸 확인한 만큼 금융시장에서의 뭐 인공지능 활용 또 수학의 역할 등은 앞으로 점점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 주식 결과는 항상 본인 책임이라고 좀 하잖아요. 그 미래에는 좀 많은 분들이 AI 탓을 좀 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 미래가 그려지는 시간이었고요. 영화 덤머니와 함께 미래 금융 이야기까지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국제공동연구진이 지난 2017년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포착한 블랙홀 M87을 1년 후 다시 촬영해 같은 모양의 고리와 빛의 구조를 포착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한국천문연구원을 포함한 국제공동연구진은 사건 지평선 망원경을 통해 촬영한 블랙홀 M87을 1년 뒤 다시 촬영한 결과 최초 관측했던 블랙홀 그림자와 빛의 고리 구조 크기는 같았지만 고리 구조의 가장 밝은 부분의 위치가 달라졌다고 밝혔습니다. 타고난 알코올 대사 능력이 낮은 사람이 과음을 하면 심장질환 위험이 더 커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서울대병원 오세일 교수팀은 2006년부터 2010년 영국 바이오뱅크에 등록된 약 40만 명을 대상으로 알코올 대사 능력과 하루 평균 음주량에 따른 심방세동 발생 위험을 12년간 추적 분석한 결과 하루의 주종과 관계없이 4잔 이상 마시는 과음 음주자 가운데 알코올 대사 능력이 낮은 그룹에서 심방세동 발생 위험이 상대적으로 가장 컸다고 밝혔습니다. 위험하고 복잡한 촉매 개발 실험의 전 과정을 자동화할 수 있는 스마트 실험실이 만들어졌습니다.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윤민혜 박사팀은 촉매 구조 분석부터 샘플링, 생성물 분석과 데이터 수집, 보관 등 실험의 모든 공정을 자동으로 하는 스마트 실험실을 구축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합성 연료를 만드는 실험 중 가장 어려운 고온 고압 반응기 자동 샘플링 시스템도 개발해서 안전한 실험 환경을 만들었으며 사용한 지 오래된 X선 회절 분석 장비에도 적용할 수 있어 신규 장비 도입 없이도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기온이 뚝 떨어집니다. 지금보다 무려 10도 이상 기온이 내려가면서 큰 한파가 찾아올 전망인데요. 주말 동안 전국 곳곳에 눈비 소식도 있는데 이와 함께 다가올 한파에 대한 대비도 해주셔야겠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